자, 이번에는 이제 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구 크기 구하는 것처럼 달의 크기 구하는 측정 원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원리가, 자, 물체의 크기는 일단 가까울수록 크게 보이고 멀수록 작게 보이는 이런 것이 있죠. 그쵸? 그래서 지구에서 굉장히 작은 물체라도, 달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작은 물체와 달의 지름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으로 멀리 있는 달을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동전은 지구에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달이 작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달의 지름이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름을 시지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인 원리에서요.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삼각형과 ABC 삼각형과 AB'C' 삼각형이 닮음이죠. 지금 현재.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을 자, AC 대 자, AC 다시 이거랑 BC 대 B C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것을 달의 크기로 그대로 가져오면 비례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요. 자, 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자, 스몰 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작은 물체의 지름을 이제 스몰 d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달의 지름이죠. 그죠? 자, 달의 지름을 라지 d다 이렇게 놓고, 여기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l 대 라지 l은요. 스몰 d 대 라지 d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d는 뭐죠? 네, 이렇게 곱했을 때 스몰 l분의 라지 l 스몰 d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측정을 해야 되는 값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있는데요.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은 네, 스몰 d입니다. 스몰 d. 물체의 지름 그리고 물체까지의 거리. 요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값이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라지 l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d는 구해야 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 4개의 항목 중에 자, 스몰 l, 스몰 d만 측정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자, 달의 공전은 뭐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서에서 동으로 돌죠. 자, 여기도 지금 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달은 실제로 이렇게 지구 주변을 움직여 갑니다. 약 한 달 주기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자, 하루에 약 13.5도 정도? 약 13도 정도를 움직여 갑니다. 이게 약 29를 36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약 13도 정도 움직여 가게 되고요. 지금 음력에 지금 보시면 음력 1일 날 자,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달이 공전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태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자, 여기 있는 모습, 여기에 달이 있을 때 이때 달은 햇빛을 받는 면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햇볕 받는 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지구에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달의 오른쪽만 밝고 왼쪽이 까맣기 때문에 지구에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음력 1일입니다. 여기가 시작점, 여기 별표 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약 13도 정도 움직여 가기 때문에 자, 여기 초승달, 그러니까 2, 3일 정도 지나면 초승달, 네, 일주일 지나면
7일 정도 지나면 여기가 오른쪽 반달이 됩니다. 오른쪽 반달. 자, 오른쪽 반달을 뭐라고 하냐면 상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력 3, 4일 초승달. 자, 초승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초승달이죠. 그죠? 오른쪽이 약간 손톱처럼 보이는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은 오른쪽부터 차오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7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오른쪽 반달이 되고요. 얘가 이름이 상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력 15. 이게 보름이죠. 그쵸? 완전히 동그랗게 보이게 되고 얘가 이제 보름이고요. 보름 또는 우리가 한 글자로 망이라고 합니다. 자, 가득 찼다 이런 소리고요. 자, 그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음력 22일로 오면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만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 반달을 하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초승달 이거를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달.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변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부터 차서 가득 차게 되면, 자, 오른쪽부터 사라져서 왼쪽만 남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차오르고, 오른쪽부터 사라진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시고, 여기 그림에서, 여기 지금 태양이 오는 쪽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자, 태양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춘다. 그러면, 달이 이렇게, 네, 공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4개를 먼저 그려보면, 자, 태양이 있는 요 지점에 달이 있게 되면요. 자, 오른쪽은 태양이 비추게 되고 왼쪽은 이렇게 네,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마치 완전히 까맣게 이렇게 보이게 돼서 여기를 삭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여기가 음력 1일입니다. 그래서 1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여기서 90도에서 절반 정도 왔을 때, 달이 요 정도 왔을 때,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금 그림이 왼쪽을 이렇게, 네, 왼쪽을 칠해야 되죠. 자, 달의 공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달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비추는 쪽에서 자, 같은 방향에 있는 이 위치에 달이 있을 때 자,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이렇게 정확하게 까맣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달이 까맣게 보이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삭은 요 날짜가 1일이거든요. 음력 1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달이 이렇게 돌게 되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는데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90도. 자, 90도 가기 전에 절반 정도 갔을 때입니다. 여기에 달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만 태양이 비추고 왼쪽은 이렇게 보여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밝게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음력 2일에서 3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오른쪽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요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완전히 90도 갔을 때는 자, 오른쪽, 이게 달의 오른쪽만 환하게 보이고 왼쪽은 까맣겠죠. 자, 이게 왼쪽이 까만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얘 이름은 상현입니다. 오른쪽 반달이죠. 여기가 날짜가 7일에서 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90도, 여기서 90도 딱 이동했을 때 이렇게 상현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삥 돌아서
반대편으로 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은 까맣고 오른쪽은 밝게 보이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완전히 동그랗게 예, 보이게 되고 얘를 보름이라고 하죠. 보름이 음력 15일 날 네, 보름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삥 돌아서 약 7일 정도가 지나면 또 90도가 돌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왼쪽만 이렇게 까맣고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인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죠. 그래서 지구에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왼쪽 반달로 여기를 하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음력 22에서 23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왼쪽 반달로 보이게 되고요. 또 조금 더 돌아오면 여기에 달이 왔을 때 똑같이 왼쪽이 까맣게 되면은 마치 오른쪽 초승달 요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아니죠. 왼쪽 조승이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조승으로 보이게 되고 이거를 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금음. 그래서 거의 뭐 26일에서 뭐 27일 정도 거의 여기 이제 다 갔을 때 네, 금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하루에 약 13도 이동을 한다. 13도 실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게 네, 달의 공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처럼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을 이제 한번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달은 지구를 공전을 하고 있고요. 햇볕에 반사되어 보이는 면이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면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햇볕을 받는 면은요 똑같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똑같고요. 그랬을 때 지구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예, 반사되는 면이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13도씩 서쪽에서 동쪽 하늘로 네, 움직여 가게 되고 음력 1일경 이제 서쪽 하늘에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서쪽 하늘에 아예 사구로 보이지가 않고요. 약 2일경 서쪽 하늘에 초승달로 보이고 7, 8일경에는 남쪽 하늘에서 네, 상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력 15일경에는 이렇게 넘어가서 동쪽 하늘에서 네, 보름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해진 이후에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해진 직후 달의 위치 모양 변화를 하루에 네, 13도씩 이렇게 정확하게 이동해 가면서 네, 다른 방향의 하늘에서 달을 관측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거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음력 2일경에 볼 수 있다. 상현달은 남쪽 하늘에서 7, 8일경,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15일경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자, 얘 그 다음에 보름달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남동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달의 관측 시각 찾기는 사실 조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심화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달의 각각 위치에서 남중 시각을 먼저 알면 남중 시각에서 빼기 6을 하면 뜨는 시각, 그리고 더하기 6을 하면 지는 시각이다 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름달이죠. C의 위치가 보름인데, 자, 보름달이 뜨는 남중 시각이 밤 자정 12시입니다. 자, 밤 12시. 그리고 여기가 밤 12시니까 24시가 되겠죠. 그쵸? 네, 24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가 24시이기 때문에요. 요만큼이 네, 약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45도, 90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30 빼주면 됩니다. 24시에서 남중 시각이 여기는 24시.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3을 빼면 21시, 밤 9시가 되겠죠? 또 여기서 3을 빼면 몇 시인가요? 밤 18시니까 저녁 6시가 되겠네요. 여기서 3을 빼면 자, 오후 3시, 15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시가 됩니다. 낮 12시. 그리고 여기서 또 3을 빼면요. 네, 아침 9시. 남중 시각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죠. 여기는 아침 6시. 여기는 새벽 3시. 자, 요게 이제 남중 시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은 여기서 빼기 6을 하면 뜨는 시각, 더하기 6을 하면 네, 지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보름달은 뜨는 시각이 빼기 6이니까요. 네, 18시에서 떠서 아침 6시에 진다. 이렇게 보름달을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18시니까 여기서 6을 빼면 12시죠, 그쵸? 낮 12시에 떠서 24시에 네, 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얘가 지금 하현이죠, 그쵸? 하현은 여기서 빼기 6을 하면 자정, 그러니까 자정이죠. 24시죠, 그쵸? 자정에 떠서 낮 12시에 진다. 여기는 24시는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0시죠, 0시. 다른 말로 하면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음달 같은 경우는요. 6을 빼면 새벽 3시에 떠서 네. 6을 더하면 낮 15시에 집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지고 나서 6시 이후에 네, 볼 수가 없네요. 새벽 3시에 떠서 15시에 지니까요. 태양이 지는 시각이 16시, 거의 18시죠, 그죠? 요때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뜬 반달은 거의 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현달이 낮에 뜬 반달입니다. 하현달이 여기 왼쪽 반달은 낮에 뜬 반달. 그리고 오른쪽 반달은 낮 12시에서 뜨긴 뜨는데 요 18시까지는 태양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치 18시, 그러니까 태양이 지자마자 바로 남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가능한 시각은 태양이 진 시각이니까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전체 관측이 안 됩니다. 밤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시에 떠서 이제 밤새도록 여기는 12시간 관측을 할 수 있네요. 보름달은 12시간 관측이 가능한 것이 보름달이다. 자, 오른쪽 반달은 6시간 관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초승달도 한번 해보면 초승달도 여기서 6을 빼면 네, 9시에 떠서 6을 더하면 21시에 집니다. 그러면 얘는 몇 시간 관측을 할 수 있냐면 요 중간 타임인 18시부터 여기 딱 3시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9시가 되면은 네, 초승달은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보니까 자정에 떠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측이 가능하네요. 6시간 동안. 얘는 새벽에 볼 수 있네요. 새벽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에 잘하면 보이는데 이거는 네, 낮에 뜬 반달 네, 12시까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얘는 네. 그래서 이것도 6시간 관측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관측이 가능한 시간까지 되게 쉽게 알 수가 있고 아까 했던 방법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여기를 이제 남중 시각을 24시로 잡고 자정 밤 12시 여기 낮 12시로 잡아서 자, 이 45도당 네, 이렇게 돌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21시 남중 18시 그 다음에 여기는 15시 12시 9시 6시 3시 이런 식으로 남중 시각을
먼저 찾아주고 그다음에 뜨는 시각, 지는 시각을 설정을 해주면 네, 이것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식과 월식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자, 일식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네, 날일자죠, 그죠? 자, 태양입니다. 날일자. 태양이 잡아먹혔다라는 뜻이에요. 자, 태양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달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태양이 마치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달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마치 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덜 가린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달의 크기가 신기하게 완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그럼 이거를 네, 개기일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개기일식, 조금 가린 거를 부분일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언제 개기일식이 나타나냐면, 자, 이렇게 가리면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데, 완전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본 그림자. 네, 본 그림자에서 개기일식이 벌어집니다. 자, 본 그림자가 개기일식입니다. 여기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그림자에서 네, 반그림자에서 부분일식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한정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 지구, 태양하고 가운데가 지구가 아니죠? 달이죠? 태양, 달, 지구. 이런 순서로 일직선상으로 오게 됐을 때, 네,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태양이 이렇게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이때 달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달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까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자, 이게 사기죠, 그죠? 네. 그래서 관측 지역은 달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고요. 자,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에서는 개기일식, 반 그림자가 닿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달이 이렇게 움직여 가죠.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네,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태양, 지구, 달, 그러니까 달이 지구의 반대편으로 갔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태양, 그다음에 지구, 달 순서로 배열됐을 때 이때 달은 망입니다. 네, 보름달이죠, 그렇죠? 보름달이고, 자,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한 지역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되는 여기가 이제 밤이 되는 지역인데, 네,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달의 이제 월식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달의 본 그림자입니다. 이 부분이 달의 본 그림자고요. 자, 본 그림자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개기월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기월식. 그래서 개기월식이 진행이 되면요, 달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달 전체가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붉게 보이는 현상은 개기월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본 그림자에 여기처럼 이렇게 일부 가려지면 요만큼만 붉게 보이는 거죠. 그림자의 가려진 부분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자, 부분이 붉게 보이면 이거를 부분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이 붉게 보이면 이거는 아까 뭐였죠? 전체가 붉게 보였죠? 개기월식은 달의 전체가 네, 붉게 보이면 돼요. 여기가 개기월식.
있죠? 그래서 계기월식은 본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 계기월식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 그림자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 월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네요. 월식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붉게 보인다. 그래서 이때는 달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다시 빠져나온다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식하고 월식을 이제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식은 태달지 순서고요. 태달지 순서고, 그다음에 달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고, 이때 달은 이제 검게 보이는 네, 검은 달, 이제 검은 달이라고, 검은색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이 순서라서 이때 달은 보름달로 보이는데 가려진 부분이 붉게 보인다. 전체가 붉게 보이면은 계기월식. 저기 본 그림자의 절반만 걸쳐서 절반이 이렇게 붉게 보이면 부분 월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되게 주의사항은 자, 여기 반 그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 자, 요 반 그림자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 그림자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